그래요. 여러분 숙제한 것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있으면 같이 좀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진도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조립제법을 나갈 거고요. 진도 나간 다음에 한 8문제짜리 시험지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래서 2층에서만 이제 푸니까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관식으로만 냈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잘 써서 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1쪽에 19번. 자, A가 199라고 돼 있잖아, 이원아. 그럼 A는 200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세제곱해라 이런 문제 아닐까? 그지? 자,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지? 8, 0, 0, 0, 0,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3 곱하기 4만 곱하기 뭐 1이죠. 그쵸? 요 곱하기 요렇게. 그러니까 12만 맞고 그 다음은 플러스 그쵸. 3 곱하기 200 곱하기 뭐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600 맞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1. 그치?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이거 그냥 그 a-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그 곱셈 공식으로 쭉 쓴 거잖아요. 그래서 800만 빼기 12만 얼마니? 800만에서 12만을 빼면 788만인가? 그죠? 788만 플러스 600 그럼 788만 600에서 1 뺐으니까 788만 얼마예요? 788만 599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788599 더하면 되죠. 얼마 나와 그러면? 46. 그렇지. 이렇게. 얘들 알겠어요?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어려웠던 거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25쪽에) 25쪽에 29번. 자, 25쪽에 29번 볼게요. 25쪽에 29번은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고 이것의 값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우진아 이거의 값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통분 그쵸? 통분해야죠. 통분하면 분모가 뭐가 돼? a, b, c 분해가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될까? A가 돼요? 얘한테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한 거야? BC를 곱한 거지. 그럼 분자가 BC가 돼야지.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애한테는 CA를 곱한 거죠? 그럼 분자가 CA가 되면 되겠고 세 번째는 AB. 그치? 요렇게 생긴 거에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A, B, C의 값은 이미 알잖아. 그치? 그럼 나는 요거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A 요거의 값만 찾으면 사실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A라는 애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얘들아 요거 곱셈 공식 변형해서 요거는 뭐랑 같더라? 요거랑 같다라는 게 변형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좌변이 8이고 우변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요 얼마가 바로 A, B, B, C, CA인 거잖아. 그럼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좌우변이 같아져요?
요게 요거인 거니까 6인가? 여기 6 들어가면은 4 빼기 12가 됐는데 마이너스 8 되잖아. 그러면 4 여기 4 들어가면은 4 빼기 8 되는데 곱하기 어? 2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에 들어갈 값을 우리가 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거잖아. 8은 4 빼기 2A 이런 거잖아. 그치? 네. 넘기고 넘겨서 계산하면 A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답 나온 거지. 분모에 들어갈 거 요거는 2이고요. 분자에가 들어갈 게 방금 찾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맞나? 아, 마이너스 2죠. 그죠? 분모도 마이너스 2고 분자도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뭐야, 얘들아? 1.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도 질문하고 싶은 거. 우리 우진이 질문 없나? 우진아, 지금 숙제를 다 못했어요가 지금 연속 2번째. 그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못하면 이제 9시까지 남아야 돼요. 그죠? 연우는 질문 없고 다 풀었고. 예원이 질문 없고. 예슬이는? 예슬이 없어요? 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26쪽에 32번이랑 33번이 조금 어려웠다 싶은 친구들은 우리 반 말고 그 S1반 있잖아요. S1반 오늘 수업한 거에 보면은 요거 2개 풀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혼자 해봤는데 잘 안된다 하는 사람들은 S1반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요 2문제 풀이 해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 보시고 그 선생님 채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나눗셈으로 가볼게요. 27페이지에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가서 이제 다항식끼리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다 아니까 마지막으로 나눗셈인데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그냥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의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분배 법칙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보면 되고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요게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중학교 때는 아예 안 나왔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이거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 이런 나눗셈을 어떻게 할까를 배우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때는 우리가 자릿수를 맞추잖아. 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자릿수를 맞추잖아. 그 역할을 여기서는 차수가 하는 거야.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나눗셈을 하는 거고 항상 기준은 제일 높은 차수를 맞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 기준은 요놈과 요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x 제곱이 될까? 그걸 요 위에 목자리에 써주는 거죠. 그럼 연우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3x 그치? 3x라고 쓰는 거죠. 그럼 그 3x를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곱해서 여기다 쭉 쓰는 거지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우리 원래 나눗셈 할 때처럼 쭉 그은 다음에 어떻게 해줘? 뺄셈 그치? 빼주는 거죠? 원래 나눗셈 할 때 자 빼주면 앞에는 없어지고 6x에서 8x에서 6x 빼니까 2x 그리고 다음 거 한 줄 내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진아 이번에도 요 최고차가 기준이니까 자 x에다가 뭘 곱하면 2x가 되죠?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써주시고 2를 이거 전체에 곱해가지고 2x 플러스 4 또 쭉 긋고 얘를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럼 얼마가 남을까요? 3 끝. 그치? 자 이렇게 끝났어 나눗셈이. 그러면 이 나눗셈을 하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눗셈 당한 식 있잖아?
이 나눗셈을 당한 식. 자, 요 식은 얘와 얘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예원이 알죠, 그죠? 자,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어떻게 해주고 곱해주죠. x 플러스 2로 나눴잖아. 거기다가 그때의 몫인 3x 플러스 2를 곱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나머지를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원래의 나눗셈 당하는 식이 다시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등등해서 이 과정을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눠가지고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왔어요. 이런 나눗셈이 있다고 했을 때 연우야, A를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렇죠. B하고 Q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나머지 R을 더하면 이 나눗셈 당하는 식이 나온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나눗셈 배울 때, 그치? 뭐 예를 들면 우진아, 27을 15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2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7이지. 그럼 내가 다시 27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10 곱하기 2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27이 나오는 거잖아. 그거를 다항식을 가지고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모양으로 쓰는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이 뒤에 여러분들이 배울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개념을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27페이지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을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예원아 이렇게 27을 10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7 있잖아. 이 나머지는 어떠한 규칙이 있죠? 무조건 이 나누는 숫자보다 어때야 되지?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으면 10보다 작은 숫자만 나머지가 될 수 있죠. 같거나 큰 숫자는 나머지가 될 수 없죠. 자, 그런 것처럼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했을 때도 이 마지막에 나온 이 얼이라는 나머지는 이 나누는 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자, 방금 요 나눗셈에서도 본 것처럼 방금 요 나눗셈은 1차식으로 나눗셈을 했지. 그랬더니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요? 상수항이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1차인데 나머지는 0차가 나온 거잖아. 그치? 여기서 느낄 수 있죠? 나누는 식보다는 나머지가 항상 차수가 어떻다? 더 작아요. 한 차수 작을 수도 있고 두 차수 작을 수도 있고 세 차수 작을 수도 있지만 나누는 식보다는 무조건 나머지가 더 작은 차수가 더 작은 나머지가 등장을 한다. 요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혹시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에 5차식 있어.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몇 차식 나올까? 몇 차식? 2차식. 그렇죠. 2차식. 왜? 생각해봐. 요 나누는 식의 최고차랑 몫의 최고차랑 이게 곱해졌을 때 나눗셈 당하는 식의 최고차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2차식이 나와줘야, 그래야 다시 이걸 이렇게 곱했을 때 5차식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몫은 이런 식으로 차수를 결정하면 되고요. 그때의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보다 낮은 차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나옵니다. 2차 이하의 나머지를 갖게 된다. 그죠? 유진아, 고민 있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뭐 아래 뭐가 있어? 여기를 봐, 여기를. 너도 약간 저녁형 인간이야? 애들이 보면 주말에 낮에 부르면 약간 이렇게 평소랑 약간 상태가 다른 애들이 있거든. 어제 늦게 잤니? 뭐라고? 일찍 잤는데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몇 시? 지금 1시가 넘었잖아. 그치? 정신 좀 차려봐. 자, 요게 나눗셈에 대한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28페이지에는 이제 조립제법이 나오죠. 조립제법. 우진이 조립제법 알아요? 조립제법이 무슨 뜻이에요?
문제 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조립은 그냥 우리가 왜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조립할 때 하는 그 조립이에요. 그리고 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 제라는 글씨가 무슨 뜻이냐면, 니네 혹시 되게 옛날 말인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감승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술이 들어본 적 있니? 들어만 봤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예원이 들어봤어요?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연우는? 처음 들어봤어? 우진이는? 처음 들어봤어? 근데 이거는 알죠? 가감. 그치? 가감법 할 때 그 가감이잖아. 덧셈 뺄셈이 가감이에요. 그럼 승제는 뭘까?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가감승제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리키는 되게 옛날 말이야.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에 썼던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의 이 제가 지금 나눗셈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법이라고 하는 건 나눗셈을 하는 방법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식을 잘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나눗셈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 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거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나눗셈. 자, 방금 앞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써보자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거죠. 앞에 개수만 따서 올게요. 아이고. 요렇게 생긴 식을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x 마이너스니까 1하고 마이너스 2, 개수만 쓴 겁니다. 개수만. 요렇게 해가지고 아까 앞장처럼 똑같이 나눗셈을 하면 요 자리에 연우야 얼마 써야 돼요? 여기가 3이잖아, 그치? 여긴 1이고 얼마 써야 돼 거기다? 3 써야 되겠지. 그래서 그 3을 요거 둘한테 곱해가지고 3, 마, 6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어떻게? 빼죠? 빼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얼마일까? 4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쵸? 자, 그 다음 또 여기 4가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 써야 돼요? 4 써야 되겠지? 그래서 4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어서오세요. 4 마이너스 8 요렇게, 그 다음에 빼면 어떻게 돼요? 9가 되고 여기는 마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9니까 여기다 마지막으로 9 써주면은 9하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면서 빼면 12 이렇게 끝나는 게 나눗셈이잖아, 그치? 근데 이 나눗셈 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막 불필요한 숫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 나눗셈 하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꿨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앞에다가 어떤 숫자를 쓰냐면 이 숫자에서 부호를 바꾼 숫자를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찾고 싶은 건 이 몫이잖아요. 그죠? 이 몫을 잘 보니까, 자, 3, 4, 9라는 몫을 보니까 3이 어디서 나왔을까? 3은 그냥 첫 번째 있던 숫자를 그냥 내린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그냥 내려가지고 이 자리에 몫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 몫이 4잖아. 이 4라는 몫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숫자랑 같은 거잖아. 근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서 나온 거거든. 근데 그 마이너스 6은 어디서 나왔어? 얘랑 얘를 곱한 거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얘에다가 얘를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빼서 4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부호를 바꿔 놓은 상태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2로 바꿔 놓은 상태잖아. 부호를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뺄셈이 아니라 뭘 해주는 거예요? 덧셈을 해주는 거예요. 덧셈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치? 그럼 요 숫자랑 똑같은 숫자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 몫인 9는 어떻게 나왔냐? 9는 1에서 마이너스 8을 빼서 나온 건데 이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는 또 여기다가 요 놈을 곱해서 나온 거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숫자를 곱해서 여기다 써주면 8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역시 부호가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 더해. 그럼 9 하면 이거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눗셈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 싹 걷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쏙쏙쏙 뽑아서 간편하게 만든 나눗셈인 겁니다, 조립제법은. 그리고 마지막 단계도 여기다 이거 곱해가지고 18 써주고 더해가지고 12 써주면 이 마지막 나온 숫자가 곧 나머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이게 바로 조립제법. 그래서 나눗셈 중에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에다가만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나눗셈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일어난 건 아니죠? 몇 시로 착각을 했는데? 1시 반으로 착각했어? 자, 그럼 요때 요때 몫이 얼마일까? 슬기야 대답해볼까? 이렇게 조립제법이 끝났어. 그때 몫을 뭐라고 쓰죠? 그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죠?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예슬아 요 과정 이해돼요? 요 숫자가 3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숫자의 개수가 그냥 2차식임을 말해주는 거죠. 무조건 요게 상수항이니까 요게 1차항이고 요게 2차항인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2차식으로 써지는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요. 자, 물론 조립제법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뒤쪽의 문제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문제로 가봅시다. 여기 30페이지로 가볼게요. 30페이지. 자, 30페이지로 가서 여기는 이제 직접 나눗셈을 해보세요 라는 페이지인데 자, 나눗셈 뭐 4개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3번, 4번만 해볼 건데요. 3번을 보면 우진아 3번을 봤을 때 이걸 우리가 나눗셈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보여야 돼. 뭘 조심해야 될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쓰고 계산을 시작하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아까 우리 자연수 나눗셈에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 역할을 여기서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한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얘는 뭐예요? 2차항 하고 바로 다음에 상수항이 나와버렸지. 중간에 1차항이 비었잖아. 이거는 마치 뭐 207 이런 숫자가 있는데 207이라는 숫자를 27이라고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줄맞추기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차수가 있을 때는 자, 칸을 한 칸 띄워주든가 아니면 0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줄을 맞춰줘야 돼. 그치? 2차, 1차, 상수 요 순서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항상 나눗셈을 할 때 여기 비어있는 차수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해볼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우진아? EX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EX 세제곱 플러스 0x 제곱 더하기 4x. 좋아요. 자, 쭉 뺍니다. 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3x. 오케이. 자,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플러스 9 플러스 9 똑같이 만들어야 돼. 똑같이. 그지? 마이너스 9.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0x 마이너스 18. 자, 쭉 그어주고 빼면 13x.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나오면 끝난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몫과 나머지 가겠습니다. 연우야, 몫은 뭐다? 몫은 2x-9. 나머지는 뭐다? 13x 플러스 15.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앞서서 설명했던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지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지. 그치?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몇 차가 나오더라? 1차가 나오더라. 그치? 그래야지 2차와 1차를 다시 곱해서 3차가 되는 거니까. 맞죠? 몫이 그래서 1차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 자체가 몇 차였어요? 2차였죠. 2차니까 그때 나머지는 몇 차로 나오더라? 요거보다 차수가 더 낮은 1차로 나오더라. 차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4번은 예슬이가 한번 찾아볼까요? 4번 나눗셈을 할 때 주의할 점.
뭘 조심해야 될까 얘들아? 맞아요. 여기 이 창이 빠져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이렇게 x까지 붙여가지고 계산하는 거 한번 했으니까, 자, 요 4번 계산할 때는 개수만 쓸게요. 개수만. 그러면 개수를 쓸 때 1, 3,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야 돼? 0, 그치.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6, 맞아. 이렇게 쓰는 거고, 나누기. 자, 이쪽은 뭐라고 쓸까요? 1, 마일, 1, 맞죠?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겠지? 자, 개수만 써가지고 나눗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 될 거고요. 1, 마일, 1 빼면 여기는 4,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다가 4. 그러면 4, 마사, 4 이렇게 될 거고, 또 빼면 여기는 3, 여기는 마6, 여기는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 하면은 3, 마3, 3이죠. 빼면은 여기는 마3, 여기는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예원아, 이 결과를 보면서 이 나눗셈의 몫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숫자가 3개니, 숫자가 3개인데? 그치?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고, 나머지는 뭘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우진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러니까 몫이 몇 차식 나왔어? 몫이 2차가 나온 거야. 그죠? 1차라 그랬니? 몫이 2차잖아. 몫이 2차. 그래야지 다시 요 2차식이랑 요 2차식을 곱해야지 4차로 돌아가지. 맞죠? 그리고 나누는 식이 몇 차였기 때문에 2차였기 때문에 나머지가 몇 차로 나오더라? 1차로 나오더라. 그치?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더라.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이게 기본적인 나눗셈이죠. 기본적인 나눗셈. 그러면 31로 가겠습니다. 31. 자, 31에서는 먼저 우리 슬기가 조금 늦게 왔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 슬기야, 만약에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눠가지고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왔을 때, 그치? 그때 A라는 식을 다시 만들어내려면 이 B와 Q와 R을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그렇지, 맞아요. 그쵸? 얘네들이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 나눗셈 당하는 식으로 돌아가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 13번 문제에서는 이 4차식을 A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2차식이 나왔고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다. 그러면 요 과정을 요런 모양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나눗셈 당하는 식이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고요. 는 뭐라고 쓸까? a 그렇지. 몫을 곱해주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요렇게 한 줄을 쓸 수 있죠. 문제를 읽으면서 이 나눗셈의 상황을 요렇게 내가 한 줄의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자, 일단 이것부터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식에서 내가 이 A라는 다항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원아, 여기서 A라는 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를 이해할까? 그치.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치, 맞아요. 맞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식이 길어가지고 여기서 A 찾으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상황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뭐 17은 뭐 A 곱하기 3
플러스 3 a 곱하기 2 할까? a 곱하기 2 플러스 3.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여기서 연우한테 a를 찾아봐. 그럼 연우 어떻게 할 거야? 3을 실제로 이해하는 그죠? 3을 이쪽으로 먼저 이항을 시켰죠. 그럼 이쪽이 이제 14가 되는 거니까 14가 a 곱하기 2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양변을 어떻게 해? 2로 나누겠죠.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식으로. 그치? 우진 이해되니?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7x 플러스 10을 먼저 이항시켜주는 겁니다. 이항시키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이것이 얘랑 같은데, 자, 여기서 나는 a를 찾고 싶으니까 얘들아 양변을 어떻게 하자? 나누자. a 옆에 붙어있는 요 놈으로 나누자.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없어지고 여기 밑에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오늘 배운 나눗셈을 통해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나눠버리면 그때 그 나눗셈의 결과가 a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측을 한번 해볼게. 우진아, 만약에 지금 이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눗셈을 했어. 나눗셈을 쫙 했는데 마지막에 나머지가 막 2 이렇게 나왔어. 말이 되나? 말이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요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A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있었죠. 근데 이 나머지를 일로 싹 보냈지. 일로 싹 보내가지고 정리한 게 얘잖아. 그러면 이제는 요 4차식을 A로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을 안 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눗셈을 열심히 해봤는데 마지막에 나머지가 뭐가 생겼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치? 사고야 사고. 다시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얘를 이항시킨 다음에 나눗셈을 한 거기 때문에 딱 떨어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합니다. 요 4차를 요 2차로 나눗셈을 할게요. 그럼 슬기야, 이거 나눗셈 할 때 조심할 거 하나 있네. 뭐 조심해야 될까? 요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조심할 것? 그냥 1, 마 3, 마 8, 마 15 해서 이렇게 나눗셈 하면 되나요? 중간에 한 차수 빠져있죠? 세제곱 3차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중간에 0 하나 껴넣어줘야 돼. 그치? 3차항, 2차항, 1차항, 3차항 이렇게 가져야죠? 요런 거 빼먹으시면 이제 계산이 이상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아까처럼 개수만 가지고 계산하면 1, 1, 3에 빼면은 마 1, 마 6, 마 8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니까 깔끔하게 없어지죠. 그쵸?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안 되면 잘못된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자리에 있는 요 녀석이 내가 궁금한 A였다. A였다. 연우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S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맞습니다.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쵸? 네, 요게 A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14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우선은 우리 우진이가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요 문장을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해 줄래? fx는으로 시작하는 한 줄의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야, 이거 대답 못하면 실망스러워. 야, 오늘 수업 시간 내내 응? 열심히 설명하는데. 우진?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라는 식을 A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못해? 똑같은 거잖아. 오, EX가 어딨어? 이 문제에 EX 자체가 없구만. 어. 그치. 이걸로 나눴으니까. 그럼 그거 곱하기 QX.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R. 맞죠? 이게 이 한 줄의 식이 쫙 나와야 돼요. 읽으면서. 그죠? fx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오더라. 그러면 쭈루루루 이렇게 한 줄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똑같은 fx를 자 이번에는 예원아 누구로 나눴대요? 3x-2로 나눴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를 3x-2라고 요렇게 바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뒷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겠니? 이게 질문인 거지. 그지? 자 그럼 비교해봐. 여기를 요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요렇게 바뀌었고 그러면 그 뒤에 QX가 있던 자리에 뭐라고 써야 될까? 그리고 뒤에 뭐가 붙을까? 이게 지금 질문이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좌변이 똑같죠? 좌변이 똑같아. 근데 우변에 이 첫 번째 덩어리가 보니까 자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예원아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위에 줄을 아래 줄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3을 곱해줘야 돼. 그치? 자, 요 앞에 부분에서 곱하기 3을 했단 말이죠. 곱하기 3을 했어요. 근데 좌변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3배 한 거를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초록색 박스에다가는 무슨 행동을 해줘야 돼? 3을 나눠야 돼. 맞아요. 반대로 해줘야지. 3배를 했으니까 나누기 3을 해줘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박스에다 3을 곱했으면 뒤에 있는 박스에다가는 3을 나누는 거예요. 3을 나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곱하기 뭐랑 같아?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랑 같은 거지. 따라서 초록 박스에는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하다? 3분의 1 QX 이렇게 쓰는 게 적당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우진아 요거 빨강 초록 곱한 거랑 여기 빨강 초록 곱한 것이 이미 같아졌잖아. 그럼 뒤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all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자 슬기야 이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fx를 3x-2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되더라? 그렇지. 3분의 1 qx가 몫이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더라? 그대로 R이더라. 맞죠?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치? 지금 이 문제가 100%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100% 이해가 돼야 이 문제랑 연관된 거, 그 다음에 조립제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내용을. 그치? 다시 한번. 앞에 나누는 식이 3배가 됐으니 뒤에 몫은 3분의 1배를 해라. 그렇게만 해주면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치? 자 그럼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답 찾아봅시다. 밑에 41번 밑에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만 되어 있으면 간단한 문제예요. 자 41번 답 찾아보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썼고요. 답을 쓸 때 있잖아.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몫은 몫대로 EQX라고 써주시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R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것이 정확한 표기입니다. 그죠? 붙여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으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필수예제 15번 조립제법 있죠. 자, 조립제법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간편한 나눗셈 방법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 15번에 1번 같은 요런 나눗셈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다 라고 하면, 자, 우선 요것들의 개수를 써줍니다. 근데 개수를 쓸 때 예슬아 이번에도 조심할 때가 하나 있죠. 개수를 뭐라고 써야 될까? 3, 4, 0, 마오. 맞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0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잘라주고, 요 앞자리에다가 이 녀석의 상수항에서 부호를 바꾼 걸 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x 플러스 2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자, 이게 이제 처음 세팅이죠. 조립제법의 처음 세팅.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였으니까 3 쓰시고, 자, 여기는 뭐라고 써라? 그쵸? 앞에 있는 애랑 방금 나온 애랑 곱해져서 올라가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6. 또 위에 줄 아래 줄 이제 어떻게 해줘? 더하기였어요. 더하면 마이너스 2. 또 맨 앞에 있는 애랑 얘랑 더해가지고 써라.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써라.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라. 4.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곱해라. 더해라. 자, 그럼 마지막 숫자만 딱 잘라내주면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연우야 몫이 뭐예요? 그렇지.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립제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라고 말하려면 2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슬기야, 1번과 2번의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차이. 그렇죠. 여기 나누는 식에 x 앞에 2라는 개수가 붙어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여기 앞에 1이 아니라 다른 개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립제법 한 거랑 좀 달라. 여기 앞에 개수가 붙어가지고. 자, 일단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2, 5, 3이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우진아 여기다가 얼마 써야 돼요? 2분의 3 써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이놈을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3을 썼어.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조립제법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2 내려오고 곱해지면 3이고 더해지면 마이너스 2 곱해지면 마이너스 3 더해지면 2 곱해지면 3 더하면 6.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야. 그럼 예원아, 이 조립제법이 이 나눗셈을 한 결과물을 그대로 보여줄까요? 아닐까요? 그럼 얘는 어떤 나눗셈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예원이한테 자, 이렇게 생긴 3차식을 이거를 나누기 x-2분의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봤다고 쳐봐. 그러면 이 나눗셈을 하는 것도 조립제법으로 표현하면 요거랑 똑같이 표현되지 않나? 그치, 맞죠? 이해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 조립제법은 이거의 결과예요? 아니면 이거의 결과예요? 둘 다일까? 그러면 이때의 몫이나 이때의 몫이나 몫이 같을까? 몫이 달라요. 자, 정확하게 따지면 이 조립제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오른쪽 상황이에요. 오른쪽 상황. 오른쪽 식의 특징은 뭐야? x의 개수가 1인 거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무조건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일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요게 아니고 요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의 상황을.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3차식을
이 3차식을 x-2분의 3으로 나누었더니 그때 몫이 예원아 뭐가 나온 거예요? 그쵸? 요 몫은 저 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곱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6을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얘가 나오더라. 이게 맞는 식인 거야. 이게 맞는 식인데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그 똑같은 3차식을 이번에는 x-2분의 3이 아니라 2x-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니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아니라 얘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치? 그럼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배운 거 아닌가 이거? 여기가 요렇게 변했네? 그럼 요 뒤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치? 자 우진아 얘를 요렇게 바꿔준 건 뭐 한 건가요? 2를 곱한 거네. 2를 곱했으면 공평하게 하려면 뒤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2분의 1 곱하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뒤에 나온 나머지 6은 건드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써지는 게 정확한 결과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2번 문제의 답을 있잖아. 요걸로 쓰면은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쓰면은 이거 슬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몫을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오답이에요. 그쵸? 정확한 답은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여기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서 써야 진짜 몫인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몫을 쓸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나머지를 쓸 때도 6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것까지 이해해야지 오늘 이제 수업의 핵심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이해했다면 43번에 2번 있죠? 43번에 2번 43번에 2번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여러분 다들 잘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나눗셈을 했을 때 조립제법을 쓰되 x의 개수에 이렇게 1이 아닌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 그것으로 나눈 값을 몫으로 최종적인 몫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치?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걸로 나눠 라고만 설명하면은 이게 막 복잡한 숫자가 들어가거나 뭐 문자가 들어가는 응용되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걸로 나눠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치? 수학은 다 그래.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내가 풀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 풀면서 기계적으로만 해버리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왜 2층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시험지 푼 다음에 친구들한테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설명을 받는 사람보다 설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가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꾸 내가 아는 거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완벽한 내게 되는 거예요.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35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연습 문제가 들어가죠. 개념 원리의 꽃은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RPM은 예전에 그 앞에 9페이지 하나 빼먹었던 거 있죠? 그 9페이지 이제 배웠으니까 할 수 있고 9페이지랑 14부터 16까지 요만큼이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안 밀리는 게 중요한 거야, 우진아. 그치? 지금부터 이제 밀리면 안 돼. 자, 9쪽이랑 14부터 16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지금 한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8문제짜리 시험지를 하나 줄 겁니다. 8문제짜리 시험지는 다 주관식이에요. 다 주관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푸는지 풀이 과정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주관식으로 만든 거니까 막 서술형 쓰듯이 막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글씨만 좀 알아볼 수 있게 줄만 좀 맞춰가지고 좀 써주세요. 그러면 혹시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막혔는지 좀 알 수 있도록